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의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을 U자형,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2년간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30.6%는 올해 말까지 하락하다가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하는 V자형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네. 3년에서 5년 정도 침체된 후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이 L자형 전망이 14.1%, 아예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장기 침체, 즉 I자형은 4.7%에 그쳤습니다. 김재현 기자,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볼까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보면 이 U자형 전망 비율이 가장 높은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 때랑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 두 시기 모두 집값이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U자 형태를 보였는데요. 먼저 97년 외환위기 이후를 보면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동안 18%가 급락했다가 이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네,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데요.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9%까지 떨어졌다가 역시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은 1, 2년 사이에 20%에서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뿐이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침체가 되면 2, 3년 정도 침체되는 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도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자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기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두 번의 큰 경제 위기에 부동산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지속됐습니까? 네, 이 외환위기 때는 집값이 1년에서 2년 동안 하락을 했고 이 금융위기 때는 5년간 하락했습니다. 같은 U자형이라도 바닥을 치는 시기가 좀 달랐던 건데요. 네.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전문가별로 바닥을 치는 시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상황하고 실제로 이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어떤 점이 비슷한 건가요? 네, 이 초기 흐름, 그러니까 이 4월까지 집값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비슷한 하락 초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이 먼저 빠지고 이 9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네. 이 지역적인 영향 순서를 보면 좀 두드러집니다. 네. 2007년 말부터 처음 8개월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많게는 4% 이상 하락했지만 이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최고 22%까지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이후 전국적인 아파트 값은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파트 값도 강남 3구 상승률은 1%도 채 안 됐지만 노도강 지역은 4% 이상 올랐습니다. 이후 4월 한 달간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 노도강의 상승폭은 점점 줄어서 지난달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차이점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는 모두 금융 불안이 부동산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향후 금융위기 등으로 번질 요인이 있어서 이 과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네. 지금의 상황을 금융위기 등으로 번지기 전에 극복을 한다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때보다 더 빨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또 경기의 변화에 따라 거래 위축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회복이 되더라도 연내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과거와 달리 굉장히 낮은 저금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의 재고량을 고려했을 때 경기의 상황이나 코로나19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V자형 전망은 근거가 뭔가요? 네, 코로나19 사태의 이 조기 종식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건데요. 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6월 말 전에 집을 팔려는 수요가 이 코로나19 사태와 겹쳐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면 빠르면 여름 이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회복, 즉 원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금리 상황의 유지와 이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3기 신도시 공급 전까지 유지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V자형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 빠르게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 기자, 가장 우려되는 것은 L자와 I자일 텐데요. 어떤 논리입니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심각한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란 I자형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을 넘어 계속 추락할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나친 비관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 기자, U자든 V자든 당분간 부동산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게 공통적인 분석인데요. 이럴 때 실수요자는 뭘 주의해야 합니까? 네, 집을 살 때 이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변동성, 이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 이 월급 등 고정 수입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는 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을 못 갚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전세 세입자는 앞으로 네. 이른바 깡통 전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 기자, 깡통 전세가 뭔지 그리고 왜 퍼스트 코로나 시대 때 조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부동산이 급락해서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는 건데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 침체 초기에 실수요자들은 매매든 전세든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